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밤 10시 2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모양과 패턴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전히 제가 제가 어제였나요?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이냐?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얘가, 여기에, 요 지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하락의 어떤 그 지지 라인을 다 뚫고 내려가는 중이죠. 요 자리를 뚫으면 또 이제 뚫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이 저점이 뚫리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맥시멈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의 목적은 어디냐? 지금 얘의 목적은 이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비슷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여기 가다가 무너진다. 근데 얘는 어땠죠? 올라가는 각도가 좀 가파랐어요. 그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를 놓고 보면 이렇게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각도와 이 올라가는 이 각도,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각도가 가파르니까. 근데도 아예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보다 완전히 월등히 가파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때 한 번의 이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각도, 여기에 이 각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각도가 어떻죠? 올라간 각도보다 내려오는 각도가 조금 완만해요. 상대적으로. 그죠? 얘는 여러 차례 지금 파셜로 이렇게 쪼개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얘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였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각도가 얘는 이제 맥시멈 여기라고 보고 지금 막 쭉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못 뚫으면 어떻게 뚫어야 되죠? 이때처럼 양봉 뚫었듯이 얘는 음봉 이렇게 뚫어야 뚫릴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뚫리면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런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 자리를 이제 음봉 세 개로 뚫어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쭉 여기를 애매하게 하고 내일 또 여기 양봉이 하나 쓰고 일봉상, 그리고 또 음봉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양봉 뜨고 이러면 얘는 여기를 돌파하기가 이제 돌파해도 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얘도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봉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음봉이 끼죠, 이렇게. 그럼 못 뚫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음봉으로만 계속 뚫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듯이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있으면 얘를 완벽하게 이렇게 확 뚫고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려가려면 그냥 확실하게 뚫고 내려가야 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이 자리를 뚫을 때 어땠어요? 그냥 확실하게 음봉 하니까 그냥 확 쭉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뚫으러 내려가려고 한 거였는데 중간에 여기 쌍바닥 요 자리를 뚫지 못한 거죠. 요 자리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덧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말아 올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지금도 내려가는 이 자리가 여기 자리가 조금 지금 확실히 뚫은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밤새 여기를 음봉으로 뚫으면은 이제 뚫리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진짜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양 자체가 이제 이때의 이 모양보다는 좀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얘는 맥시멈 이제 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맥시멈 자리인데 여기를 과연 확 뚫고 내려갈지 그는 아직 미지수다. 왜냐? 각도가 완만하다.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려가는 각도. 아니면 적어도 완만하거나 비슷하면 여기를 음봉 없이 양봉 없이 음봉으로만 막 뚫고 내려가야겠죠.
이런 장대 음봉 하나 나와야겠죠. 여기서 빵 뚫고 내려가는. 그게 아니면 이제 쉽지 않다. 가장 이제 긍정적인 모양이 되려면 이게 여기서부터 쫙 말아 올리는 뭐 양봉 돛지 뭐 요런 형태가 나와주면 이제 얘는 여기를 뚫지 못하는 단기적으로 여기 저점 음봉 3개 나왔던 이 단기적인 이 저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가장 베스트는 뭐죠?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베스트가 되려면 어떤 모양이 되면 될까요? 이런 모양이면은 완전 베스트죠. 이런 모양. 그죠? 이런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하나 이렇게 서,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밤새 기도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얘가 그러나 안심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얘가 이 60선, 요 파란 선이 60선인데 60선을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요 빨간색 5이평선, 요 노란색 12평선, 초록색 22평선, 얘가 완전히 역배열을 만들면서 여기를 뚫었는데 별로 단기적인 어떤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 보면 이렇게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적어도 내일부터는 말아 올리지 못하면 여기 이 밑바닥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여기를 뚫을지가 관건이고, 여기가 뚫린다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도 도전하러 내려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름대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좀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관망해야죠, 뭐.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봉으로 음봉 3개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죠? 음봉. 그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죠? 음봉 3개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데, 요 241선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기를 지금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거를 지워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평선은 어땠죠? 일단 5선이 깨졌어. 그리고 얘가 20선이 요 240선을 골든 크로스 했어. 여기 20선이 아니고 10선이죠. 10선이 240선을 골든 크로스 한 상황이야.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돌려나가야겠죠. 그래서 241선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 자리를 지지하면 음봉 3개예요. 근데 지금 3월 23일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러면 이번 주가 요거고, 그 다음 주까지 해야 음봉 5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안 좋죠? 그렇게 된다면 23일 정도 되면 이제 음봉 5개가 나올 수 있는, 곧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 정도 음봉 3개로 끝내주기를 지금 저는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자리는 뭐다? 변함없이 25,262불 자리다. 이 자리를 돌파하기를 우리는 이제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곧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얘는 여기에요. 이 자리. 얼마? 32K 32,000불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기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기를 한번 희망해 봅시다. 그래서 주봉상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월봉을 보면 계속 얘기했듯이 이렇게 양봉 나오고 여기 돛지 하나 쓰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서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죠, 얘가. 근데 아직 지금 이제 3월 8일인데, 이게 올라갈지. 근데 일단 4사분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모양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를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되고, 여기 돛지에, 가장 저점, 아니면 요 60선, 아니면 또 뭘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양봉 전체의 반을 지키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좀 지켜봅시다. 근데 지금 5선이 10선을 지금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이평선들이 지금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보면 그죠? 자, 얘가 5이평, 얘가 5, 얘 10, 얘 20, 그리고 요거 60, 요거 120 이렇게 있어요. 그 이평선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모아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일단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장기 이평선 120선과 60선은 일단은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얘 5선, 10선, 20선이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하려고 정배열을 만들려고 이제 5선이 일단 이렇게 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하는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죠. 그러려면 얘가 올라가 줘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제 얘도 돌려나가고 20선 만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막 가파르게 갑자기 막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좀 올라가 줘야겠죠. 그래야 얘가 정배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방법이 이제 동원이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엘리엇 파동을 보는 거죠. 1, 2, 3, 4, 5 ABC 파동을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죠? 캔들의 모양과 이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패턴은 바꿔 얘기하면 뭐죠? 반복이에요. 반복성을 띠는 게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성질을 띠는 게 패턴인데 그 패턴을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그게 어떤 일정한 어떤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항상 그러냐? 뭐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그 반복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차트를 열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럴 수 있죠. 야, 그거 다 봐가지고 다 알 것 같으면 다 떼돈 벌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패턴을 계속 분석하면서 좀 따라가고 이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의 심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그게 쉽게 거스르면서 막 예외적인 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되죠? 뭐 우리가 이 연봉으로도 봤죠? 보통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죠. 반감기. 이거 뭐죠? 채굴하고 연관이 돼 있죠. 채굴의 난이도가 아주 높아지는 그 기간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채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반감기라는 건 뭐죠?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채굴의 난이도가 당연히 높아지니까 채굴의 그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채굴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 반감기에는 당연히 얘가 이제 그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당연히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이 비트코인인데,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지금 적게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얘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4년 주기로 이제 얘가, 쭉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가 쭉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가 하는 이런 비트코인은 이런 그 채굴과 연관되어서 4년을 주기로 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만들고 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의 패턴은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작년에 하락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하락의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든 거죠.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올해는 예외적인 그런 음봉이 하나 더 붙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채굴의 난이도가 막 갑자기 막 달라져야 돼서 막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얘가 갑자기 막 많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쭉 빠져. 아니면 어떻게 되죠? 막 여기에 있던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 그러면 빠질 수도 있겠죠. 이게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나 그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막 그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뭐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롱텀 보유자, 쉽게 말해서 이제 장기 홀더들이죠. 롱텀 홀더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롱텀 홀더들은 계속 그냥 꾸준히 들고 있는데 뭐죠? 단기, 그러니까 숏텀 홀더들이 어떻게 되죠? 시장에 늦게 들어왔거나 6개월 미만의 숏텀 홀더들이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매도도 많이 하고 매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어떤 물량이 확 나와가지고 가격이 막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그래서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 모양을 봐서는 좀 시원찮죠. 이 장대 음봉의 반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얘가 좀 이렇게 지금 요때처럼 쫙 한번 말아 올리는 모양이 나와야 좋겠죠. 근데 연봉상 보면은 일단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때도 전년도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왔고 이때는 그래도 50% 이상을 회복했다가 다시 쭉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여기 50%는 좀 회복을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올해가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일단 뭐 내려오는 각도가 얘는 좀 비트코인보다도 더 완만하죠. 지금 완만하잖아요. 내려오는 각도가 이래서는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여기도 지금 뚫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많이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아니면 요 60선을 지키든가 해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보자면 이렇게 내려오는 힘은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를 땄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저는 항상 그래요. 주식 차트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서 좀 보기가 조금 더 쉽기는 한데,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갭으로 떴잖아요. 이렇게 갭으로 뜨면 항상 찝찝해요. 그리고 갭을 여기를 음봉 없이 이 241선을 음봉 없이 양봉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갭으로 떴고 여기에 또 꼭지를 따는 음봉이 나왔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얘가 이제 여기를 빠질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 모양 자체가. 그래서 나스닥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일단 5선은 지키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딱히 막 되게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면 이번 주에 이렇게 음봉이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얘가 다시 이제 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좀 오늘이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얘가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양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주봉상. 그리고 월봉도 월봉의 모양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죠. 지금의 모양 전월보다도 5선 지켰고 골든크로스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월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갈 수도 있겠다. 어디? 여기 12,800
880포인트 여기까지도 한번 갈 수도 있겠다.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월봉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지고 다들 가슴 쓰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수렴 중이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스피는 버텨야 된다. 한 묶음 나오고 두 묶음이 나왔는데 이게 한 묶음이 더 나와야 돼요. 한 묶음이 더. 그죠? 적어도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한 묶음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번 갈 거니까 버텨보자. 근데 지금 얘가 수렴 중이니까 수렴 후에는 이제 상방으로 가려면은 여기는 돌파해야죠. 여기 2546포인트. 여기 적어놨죠. 제가 2546.35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코스피는 이제 상승으로 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어떤 그 타점이 나오는 거죠. 코스피가 일단 개별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수렴 중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자. 얘도 지금 뭐 이번 달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여전히 이제 수렴하면서 출렁이고 있죠. 수렴하면서 정상적인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양 자체가 뭐 딱히 뭐 큰 변동성 있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일단 요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한번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쫙쫙쫙 말아 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에 이 모양을 다 돌파하면 이제 얘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국내 시장도 뭐 그다지 상황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도 지금은 W자 형태를 하고 내려온 상황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W자 형태로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고, 요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되고 이렇게 ABC로 또 내려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이 음봉이 전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게 시원찮죠. 그래서 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여기가 여기 꼭지. 오늘부터 오늘 이 모양에서 이렇게 쭉 말아 올리지 못하고 음봉으로 빠지면 얘는 좀 여기에서 지금 쌍봉을 만든다고 봐야겠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지금 쌍봉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여기나 내려오는 각도나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를 음봉 없이 뚫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얘는 또 한번 조정을 받고 가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은 상황이 뭐 이렇게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환율도 보면 어떨까요? 환율도 지금 여기 꼭지를 만들었네. 달러를 팔아야 되나? 얘도 지금 요 자리를 요렇게 지금 여기 요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모양이 한번 눌렸다가는 그 모양이죠. 요렇게 해서 한번 더 눌렸다가 W자 형태를 만들고 있다가 올라갈지 그거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41선이 깨지면 또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가는 사실 뭐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유가는 지금 뭐 계속 지금의 모양으로 보면은 계속 지금 유가가 더 빠졌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인데 쫙 빠졌네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요 지수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알트코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